그리고 8번 모든 어떤 테이블에 나와 있는 치수는 피니시 사이즈다. 그러니까 이게 드릴 비트 사이즈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리니어 톨러런스 나와 있는데 소수점이 세 자리인 것에 대한 공차는 이렇고 두 자리인 것은 뭐 이렇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마찬가지로 소수점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공차는 두 자리로 되어 있는 거니까 두 자리면 어디 있습니까? 두 자리이면 이렇게 되고 세 자리인 것은 이렇게 해당이 되네요. 0.127 되고 0.254가 될 테고요. 단위는 밀리미터입니다. 예, 그리고 생산과 어떤 검사 기준은 클래스 3의 기준에서 작업을 하면 된다라고 하니 이 기판 생산은 근본적으로 IPC 6012 클래스 3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충하는 부분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도면의 요구사항을 먼저 따르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퍼처스 오더로 되어 있으면 PO 구분으로 그 다음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은 IPC 스펙 뭐 이렇게 따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일단 도면에 나와 있는 게 첫째라고 하니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레이어 1은 레이어 1이 탄면 카파 레이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L1, 2, 3, 4층이 되는 거죠. 그 다음 100% 전기 검사 아마 BBT에 관련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쇼트와 오픈은 100% 전기 검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양품에는 그 비전도성 잉크로 표기를 해야 된다. 뭐 저희 뭐 ET 도장이라고 해서 그 저 패스 도장 찍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색상이 별도로 나와 있진 않네요. 예. 어쨌든 ET 도장은 비전도성 잉크로 찍으면 되고 당연히 제조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예, 그 다음에 13번 V스코어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저 V컷입니다. V컷이 두 번이 있는데 레일이 두 쪽 방향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사이즈가 0.5인치로 되어 있습니다. 0.5인치면 얼마죠? 12.7mm가 될 텐데 아까 10mm였던 것하고는 또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봤을 땐 또 10mm인데 이게 일치하는지 여부. 그러니까 요거는 무시하고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고객한테 제안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판넬 디멘션이 나와 있는데 판넬 디멘션은 그냥 얼핏 보기에도 사이즈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무시하고 가도 되겠느냐? 거버 데이터 열어서 최종 확인하신 다음에 EQ를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14번. 그 다음에 스코어 앵글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위에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V컷의 각도 그리고 잔존폭 보통 웹이라고 하는데 그 잔존폭이 얼마가 되면 되느냐. 통상 3분의 1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아마 대략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 잔존폭의 공차가 이렇게 되고 하니 V컷 공차를 넣어 주실 때 작업 지시서상에 이 내용 반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엑스아웃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판 사이즈가 작은데 대비해서 엑스아웃을 허용을 하지 않는다. 이거는 그 제조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뭐랄까요, 곤욕스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은 뭐 사양관리 쪽에서 보낼 수도 있겠지만 영업 쪽에서 미리 좀 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엑스아웃을 그래도 뭐 몇 %까지는 좀 허용을 좀 해줘라 라고 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굉장히 뭐 크리티컬한 거고 수율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엑스아웃이 전혀 나오면 안 된다라는 뭐 그런 내용도 아닐 테고 지금 이 기판의 난이도로 봤을 때 엑스아웃이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한두 개 하나 나왔다고 해서 지금 키트를 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쪽에 넌스롤보다 큰 패드들은 패드를 지우지 마라. 이거는 이제 편랜드 관련한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캐면서 작업을 어떻게 하시냐면 랜드를 살리고 홀은 비도통을, 그러니까 넌스롤이 돼야 되는데 랜드를 살리려면 보정된 홀에서 마이너스 200 미크론 정도로 카파 컷을 해주면
번은 좀 완벽하게 제거가 되면서 랜드 사이즈는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어떤 스펙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편랜드에 관련한 내용인데, 이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동노출도 허용을 해주겠다. 그러니 뭐 동박을 별도로 지우지는 말고 2차 드릴을 사용해서 뚫어도 되니 그렇게 해줘라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저희 제조사에서 옳은 방식대로 그리고 편리한 방식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인사이드 코너 부분에 대한 레디어스 값인데 최대 0.032인치를 넘으면 안 된다. 뭐 이제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뭐 만약에 그 라우팅에 의해서 그렇게 발생하는 구간이 있다면 각잡이 홀이라든지 뭐 1파이짜리 홀, 뭐 때로는 뭐 2파이짜리 홀 정도 이렇게 해서 박아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에 그 1번에서 나왔었던 스택업 디테일이 이제 밑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어드저스터블하게 그냥 넣어서 가도 되느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밑에 보시면 D1은 저희가 적절하게 넣는데 임피던스 50옴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서 또 상충되는 게 나오네요. 50옴을 맞추기 위해서 0.006인치면 0.154mm 정도가 1524 뭐 이렇게 될 텐데, 요 회로폭이 50옴이 돼야 된다. 그러면 뭐 당연히 폴라로 계산도 해보고 해야겠지만 좀 자주 해본 경험에 의하면 대략 층간거리가 1, 2층에 탑면에 지금 임피던스가 있다고 하니 1, 2층에는 100 정도, 층간거리가 100미크론 정도가 나오면 될 겁니다. 그러면 3313 정도, 왜냐하면 통상 2층이 레퍼런스가 되고 3층도 그라운드 파워이기 때문에 동박 점유율이 80%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대략 3313을 넣었을 때 하면 100미크론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적층 계산도 별도로 동박 점유율 계산해서 해보신 다음에 진행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뭐 그냥 대충 일단 뭐 지금은 그 스택업을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계산을 했을 때 여기는 100 정도가 되고 여기가 100이면 1.6T 감안했을 때 여기는 뭐 한 1.3T 1온스. 근데 1.3T 1온스가 자주 사용되는 자재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대리점에서 구매를 해도 가격이 좀 비쌀 겁니다. 그래서 1.2T 1온스를 쓰고 이 두께를 올리면 임피던스 값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 있는 0.1524mm 되는 회로폭이 변질이 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고객사에서 회로폭이 변하는 걸 원치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던 1.3T 1온스 자재를 써야 되는데, 영업에서 처음에 협의가 아마 될 가능성이 적을 겁니다. 이 봤을 때 난이도가 높지 않으니 뭐 대략 1.2T 쓰고 뭐 2116 쓰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면 1.6T 나와. 아마 영업에서는 그렇게 대충 산출을 할 가능성이 좀 높은데,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1.3T를 써야 된다고 하면 단가가 안 맞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내부적으로 영업에 미리 고지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리고 뭐 영업 내용하고는 별도로 일단 탑면에 50옴 0.006인치 회로폭을 가진 게 55옴을 맞춰야 되고, D1하고 D3는 구조가 같아야 된다라는, 두께가 같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뭐 당연히 휨 뒤틀림에 관련한 그런 내용 때문에 여기는 맞춰야 되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프리프레그는 3313 정도 쓰시면 아마 비슷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정리된 겁니다. 임피던스가 시방서상에는 50옴, 100옴, 그리고 도면에는 50옴만 돼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물론 이걸 보내기 전에 거버 데이터를 쭉 다 한번 최종적으로 확인하신 다음에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보더 부분, 더미 부분인데 도면에는 12.7로, 도면 내, 그러니까 이 12.7로 되어 있었던 거는 아까 그 인스트럭션 내에는 12.7이었는데 실제 그 디멘션이 체크되어 있는 아까 5개 배열되어 있던 곳에서는 치수가 10mm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방서상에 맞죠. 시방서상에는 10mm로 되어 있었고요. 어떤 것이 맞는지 아마 이게 맞을 것 같아 보이는데 뭐 짐작해서 작업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고 거버 데이터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쪽에 리니어 톨러런스가 나와 있는데 아까 그 부분을 확인해서 지금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마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도면까지를 쭉 확인을 해 봤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검토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프리뷰 시트 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프리뷰 시트는 결국은 뭐냐면 모델 사양서를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작성의 목적은 최초 거버 데이터를 제외한 정보를 접수했을 때 일치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고객사에서 리바이즈 하지 못한 정보들을 분석으로 오투입 등의 크리티컬한 불량 검출 및 불필요한 작업 로스 방지, 거버 분석 전에 밑작업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열어볼 텐데, 예, 이건 뭐 제가 제조업체에 근무했었던 시트를 그냥 그대로 가져올 수 없으니 제가 만든 것으로 일단 대체를 했습니다. 일단 이쪽에 모델명을 집어넣고, 그리고 담당자, 그리고 검토한 날짜, 그리고 기판 종료, 이걸 차례대로 검토한 내용을 반영해서 일단 내용을 집어넣는 겁니다. 거버 데이터를 열어서 분석한 내용은 그때 가서 넣도록 하고, 왜냐하면 지금 분석해놓은 내용을 체크를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누락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볼 때마다 하나씩 체크리스트는 그렇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드 임피던스 보드인데 얘가 55의 탄면으로 돼 있다라고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 55인지 아닌지는 거버를 나중에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층 회로의 최소 회로폭, 회로 간격, 애뉴러링, 그리고 내층 클리어런스, 이건 아직 확인된 게 아니니까 이건 놔두시고, 이건 예전에 했었던 거라 그냥 그대로 다시 한번 빼놓고 나중에 수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소 비하도 검출이 됐습니다.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버 데이터를 나중에 분석을 해 보셔야 되는데, 지금 봤을 때 0.25 파이, 1.6T의 0.25 파이는 가공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거든요. 도금이라든지. 그랬을 때 보정 후에도 0.25로, 0.35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뭐 짐작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거버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넣되 일단은 0.25로 표기만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모르니 또 까먹고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쪽에 무보정이라고 표시를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어떤 빅데이터 수집을 위한, 그리고 그 R&D 쪽에서, 그러니까 제조관리 쪽에서 어떤 홀 위주로 있다라는 걸 좀 파악하기, 용이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된 홀, 이런 것들도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0.25 파이 외에 아까 도면을 잠깐 한번 보시면 일단 비하홀이 있죠. 비하홀이 0.25 파이입니다. 0.25 파이로 되어 있고, 그리고 스로홀은 이게 다네요. 밑에 슬롯이 있네요. 요 부분 5개 지금 되어 있는, 각각 피스마다 1개씩 되어 있는 요것들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2.7에 5mm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폭이 2.7로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플레이티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정 전에 거버 데이터 사이즈는 2.7 파이, 그리고 이건 홀속도금을 감안하더라도 보통 뭐 이건 제조업체마다 조금 다르겠습니다만은 100 정도 보정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2.7이었으니까 2.8로 보정해서 100 보정. 예. 그리고 뭐 베리드 비아, 블라인드 비아 이런 것들은 BVH나 IVH 또 뭐 빌드업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쭉 넘어가시면 되고, 카운터 싱크 홀이 있다면 표기를 해야 되는데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백드릴도 마찬가지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층수를 보겠습니다. 층수는 4층이고, 이 부분은 영업에 확인을 하셔야 될 겁니다. 미들 TG인지 하이 TG인지, 그죠? 일단은 미들 TG로 아까 표기가 돼 있고 이졸라로 표기되어 있던 발주소 부분도 있었으니 하이 TG로 일단 표기를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별도로 나와 있지 않은데, 그러면 여기 부분은 아예 삭제를 해버리고 이렇게 표기를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적층 구조 부분인데, 적층 구조 부분은 사실 이걸 고객사에 의한 지정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면 임피던스를 맞추기 위해서 제조사에서 어드저스터블하게 값을 넣어라라고 돼 있으니 이렇게 해놓고 저희가 적층을 나중에 만들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피니쉬 카파의 두께입니다. 피니쉬 카파의 두께는 아까 전에 내층 1온스였고요. 그리고 외층은 45미크론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부분에는 해프온스 베이스로 되어 있고 45가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기판 두께는 아까 1.6T로 되어 있었고 플러스 마이너스 10%. 그리고 플레이티드는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100이었고 그리고 넌 플레이트는 플러스 마이너스 0.5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면 참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빼시고 여기에 요 내용만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아는 요구사항이 없었다라는 내용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치수공차 관련한 부분인데 아까 전에 치수공차가 몇이었죠? 다시 한 번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치수공차를 보시면 이쪽인데 두 자리로 되어 있는 게 어디 있죠? 여기 있습니다. 0.254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네, 여기 있습니다. 0.2 아이고 여기는 적당한 값이 없으니까 피스는 또 별도였죠. 피스 사이즈는 3자리였으니까 0.127이 되네요. 피스는 그리고 외곽은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사이즈를 넣어야 되는데 피스 사이즈는 17에 36.2였고요. 그리고 56.2에 키트는 93이었습니다. 그리고 배열은 한 키트당 5개가 되어 있었죠 아까. 그러면 그 키트당 5개 배열. 그리고 이건 둘러싸여 있는 거는 아니고 그냥 그 좌우 쪽에만 있었으니까 이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홀 속도금이 아까 25.4로 되어 있었으니 25.4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플러깅 공정 없었고, 그 다음에 카파 필링, 뭐 레이저 이런 것들이 아니니 해당 없고요. 엣지 플레이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종횡비는 위에 이제 자동 계산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6.4로 되어 있으니 뭐 작업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프로파일링은 라우터로 되어 있고요. 라우터로 되어 있고 이거는 잘못 들어갔네요. 그 다음에 V컷이 있었습니다. V컷이 있었는데 V컷은 30도였고 잔존폭은 아까 전에 3분의 1 정도로 일단 이렇게 하시지 말고 여기에는 값을 나중에 값을 직접 보고 넣는 것으로 하시죠. 예, 그 다음에 면치는 없었고요. 그 다음에 PSR이 맷 타입이 아니라 글로시 타입으로 되어 있었고 양면에 되어 있었고 이건 이제 그 제조사마다 메이커 모델은 별도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양면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킹은 아까 탑면만 되어 있다고도 되어 있고 바탕면에 또 넣으라고도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단 비워 놓겠습니다. 네, 인쇄 공법으로 되는데 이건 커버 데이터를 열어봐야 합니다. 솔더 마스크 오픈이 전체가 열려 있는지, 만약 열려 있다면 오픈인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닫혀 있다라고 한다면은 텐팅 처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편 마스크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반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2회 인쇄로 갈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건 제조업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커버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선행이 돼야 되고요. 네, UL 마크 이거는 저희가 아까 문의를 내일 예정에 있으니 아직은 안 되어 있으니 비워놓겠습니다. 비워놓고 이거는 지금 주차를 자동으로 하게끔 해놨는데 실주차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요게 이제 그 트레이서빌리티라고 되어 있는 요게 로트 추적성 그 식별 코드랄까요? 이제 그런 것들인데 요청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별도의 요청 사항이 없으니 빼면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다음은 표면 처리입니다. 표면 처리는 ENIG였고요. ENIG에 AU 니켈로 되어 있고, AU 니켈이 아까 0.05에 3미크론 이상이었으니까 이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제작 기준은 IPC 클래스 3 기준이었죠. 그래서 IPC 6012 클래스 3. 그리고 요거는 지금 밀리터리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나만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쿠폰 제작인데 여기 지금 봤을 때 쿠폰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IPC 쿠폰이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뭐 월드 쿠폰, AB 쿠폰 뭐 등등이 있는데 일단 저희가 늘 쿠폰은 없습니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임피던스가 만약에 있다면 임피던스 쿠폰을 넣어야겠죠. 쿠폰을 넣는 이유는 워킹 판넬 그러니까 그 실 제품을 따서 측정을 했을 때가 가장 정확한데 실 제품을 따서 확인을 해보면 제품이 하나가 죽지 않습니까? 그게 만약에 고가라고 한다면은 한 제품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 제품을 죽여야 되는데 그게 뭐 한 피스에 뭐 100만 원이다, 200만 원이다. 근데 단순히 그 검사를 위해서 따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그 환경을 가진, 동일한 조건을 가진 그 쿠폰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임피던스도 임피던스 값의 측정을 위해서 임피던스 쿠폰을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뭐 그 쿠폰의 삽입 기준은 워킹 판넬로 놓고 봤을 때 사방에 쭉 넣게 돼 있는데 그렇게 넣으면 아마 보통 수율이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임피던스 쿠폰이 꼭 따라 나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영업사원을 통해서 몇 개가 나가야 되는지 확인하고 워킹 판넬당 한 개만 넣어도 된다. 또는 뭐 두 개는 꼭 넣어야만 수량이 맞는다.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배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해서 미리 값을 넣을 수 있는 것들은 넣고 나머지 집어넣지 않은 것들은 커버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서 이제 곧 하게 될 겁니다. 예, 다시 돌아와서요. 예, 이렇게 오늘 저희가 사양 관리를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 좀 길어졌습니다. 커버 오픈 전에 확인해야 할 내용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다소 좀 길어 보이지만 익숙해지면 긴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커버 데이터를 열어서 실제로 커버 데이터를 열은 것을 가지고 사양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